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식잔소리 정재훈 멘토입니다. 오늘 시장은 괜찮은 모습이네요. 거래소 시장은 0.35% 상승한 1947포인트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은 0.59% 상승한 605.77포인트에서 거래가 되고 있네요. 수급적인 부분들을 보게 되면 오늘은 기관 쪽에서 좀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주네요. 개인 쪽은 양시장 모두 매도가 나와주고 있고요. 거래소 시장은 외국인과 기관 각각 500억대 그리고 300억대 매수를 해주고 있고, 코스닥 시장은 개인과 외국인이 300억대, 100억대 매도를 해주고 있지만 기관 쪽에서 거의 500억 가까이 매수를 해주면서 상승을 더 부추기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네요. 프로그램 또한 550억대 매수를 기록해 해주고 있고요. 자세한 시장 전략은 마지막 잔소리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먼저 주식 잔소리 참여 방법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잔소리는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전화 상담과 문자 상담이 있습니다. 전화번호는요, 02-3153-1611, 1612 두 대의 전화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문자는요, 무료 문자입니다. 013-3366-0110 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문자를 보내주실 때는요, 매수가 비중을 함께 보내주시면 좀 더 수월한 상담이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이니까요, 전화 상담 위주로 진행을 해드릴 테니까요, 전화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주식 잔소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이네요. 파라다이스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24,10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은 20%를 매수를 하셨네요. 자, 파라다이스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파라다이스를 보시게 되면 오늘 신저가의 흐름을 좀 기록을 하고 있네요. 그죠? 21,000원대. 21,000원짜리대를 지지를 하느냐 못하느냐 이 부분들인데, 매수 단가가 24,100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24,100원짜리대 매수를 하셨는데, 글쎄요, 이게 만약에 이쯤에서 매수를 하셨다라면 괜찮은 그런 부분들인데, 만약에 요날 매수하셨다면 매수 포인트를 상당히 좀 잘못 잡으신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20%인데 24,000원대, 글쎄요, 이거 조금 더 밀릴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거든요. 거래량이 감소가 되면서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은 있는데, 우선적으로 단기적으로 흐름들을 보게 되면 이렇게 추세 라인대가 깨져 내려왔어요. 깨져 내려왔는데 지금은 추가적인 하락이 좀 더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보여집니다. 실적을 보게 되면 실적이 4분기 때에 영업 적자를 좀 기록을 했어요. 그러면서 실적이 폭이 작년 대비해서 상당히 좀 많이 급감한 그런 모습들을 보였었는데, 올해 1분기 같은 경우는 다시 회복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질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 반등 시도는 좀 나와줄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근데 당분간은 조금 힘들지 않을까, 좀 단기적인 시각보다는 길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판단이 들고요. 지지 라인대가 일단은 2만원 이하권역에 좀 자리를 잡고 있어요. 지금 19,000원, 18,000원대 지지 라인대가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조금 리스크 관리를 일단 일부 해놓는 전략이 어떨까라는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 점 좀 참고를 하시고요. 반등이 나오게 된다라면 일단은 22,500원짜리대예요. 그 자리대가 오게 된다라면 일단은 리스크 관리를 좀 하시는 전략이 좋겠네요. 아시겠죠? 자, 다음 종목입니다. 다음 종목은 아프리카TV를 매수를 하셨네요. 28,500원에 비중 3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아프리카TV 한번 보죠. 아프리카TV를 보게 되면 마찬가지네요. 28,000원대 매수를 하셨어요. 28,500원대.
아프리카 TV도 실적이 좀 상당히 좋게 나왔어요. 결국에는 아프리카 TV도 이렇게 박스권역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2만원대 초반, 2만 1,000원대에서부터 3만원대 초반 정도까지, 3만 한 2천원 정도대까지. 근데 지금 최근의 흐름들을 보게 되면 2만 3천원대의 저점을 기록하고 난 이후에 반등이 나와서 다시 밀려 내려오는데, 만약에 이게 저점을 이탈해버리게 되면 이런 식으로 빠지게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 하단권역까지 밀려 내려올 수가 있다라는 얘기겠죠. 2만원대 초반권역까지도 좀 내려올 수 있다라는 점을 좀 기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숨고르기는 상당 부분 좀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실적을 보시게 되면 실적에 대한 증가 폭이 꾸준하게 좀 증가가 올해도 됩니다. 거의 80% 가까이 증가를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올해도 성장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충분하다. 그렇지만 너무 많이 올랐어요.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일단은 박스권역으로 좀 진행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상당 기간 오래 걸릴 수 있다라는 점을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반등이 나오게 되면 2만 한 7천원, 6천원, 2만 7천원대, 6천원 요 자리대가 기술적인 반등에 대한 목표치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점 좀 참고를 하시고, 개인적으로는 최근에 형성된 2만 3천원대 요 자리대가 깨지게 된다라면 리스크 관리를 좀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좀 생각이 드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어부반도체를 매수하셨어요. 6,500원에 비중 20%를 매수를 하셨네요. 6,500원짜리대에 매수를 하셨어요. 이 자리대. 여전히 박스죠. 하락세대를 뚫고 넘어갔어요. 넘어갔는데 61선을 이탈했습니다. 아마도 6,000원대, 6,000원에서 5,000원대 후반 정도까지는 좀 열어놓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5,900원 정도대까지 열어놓고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중장기적으로 보게 된다라면 꾸준하게 성장을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기업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3분기까지 실적이 한 55억대 정도, 매출 같은 경우는 한 680억대의 매출을 좀 기록을 했었는데, 올해도 반도체 쪽에 수요는 좀 증가를 할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이 있습니다. 사물인터넷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일단은 증가를 할 것이다라는 부분들을 좀 얘기가 나와주고 있거든요. 어부반도체 같은 경우도 실적이 좀 충분히 좋아질 수는 있을 거예요. 다만 이제 바닥을 계속적으로 좀 다지는 구간, 그 구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 한 5,900원, 요 자리대는 지지라인대로 형성되지 않을까라는 좀 판단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보유를 해보시고, 1차적으로 기술적인 반등 자리대를 찾아보게 된다면, 한 7,100원 정도대? 그 정도 때가 1차 저항 자리대가 좀 되겠네요. 그 점 좀 참고를 하시고 대응을 하시고요. 한 7,100원대 자리대가 오게 되면은 다시 한번 뭐 전화나 문자를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 한번 볼게요. 다음 종목은 휴메딕스네요. 78,500원. 비중은 1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휴메딕스를 한번 볼게요. 78,500원. 요 자리대네요. 일단은 어제 저가 자리대죠. 어제 저가 자리대. 요 자리대 깨지면 일단 안 될 것 같습니다. 77,500원째 자리네요. 77,000원이고. 그리고 나서 일단 반등이 나오는데, 글쎄요, 이거, 제가 봤을 때는, 한 번쯤 덜어주고 가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 8만원대 중반권역? 그 정도가 되면 저항 자리대로 좀 될 것 같네요. 어저께도 상담을 이거 해드렸던 것 같은데, 저점 깨면 안 돼요. 77,000원대. 요거 깨지면 무조건 리스크 관리 한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요거 깨지게 되면 일단 7만원대 초반권역까지 밀리겠죠? 근데 요 갭 부분이 여기가 두 개가 있어요. 이렇게 여기도 있고요. 여기까지 밀린다라고 하면 5만원대까지 밀릴 수가 있겠죠? 그 점 좀 참고를 하시고 리스크 관리에 신경도 같이 쓰셔야 된다라는 거. 적당히 85,000원 정도 되면
그냥 빠져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약간의 수익권역이신데 적당히 챙겨보시는 전략이 어떨까 싶네요. 아시겠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덕산 네오룩스네요. 24,500원에 8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덕산 네오룩스 24,500원. 글쎄요, 이거 덕산 하이메탈이랑 분리가 된 것 같은데 요거 깨지면 안 되겠죠? 일단은 그죠? 분봉을 한번 쪼개서 봐야 되겠네요. 요거 일단 깨지면 안 돼요. 이거 요 자리대죠. 22,300원 자리대, 요 시초가 자리대인데 요거 깨지면은 조금 힘들다는 거. 그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빠질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리스크 관리 자리대는 22,300원 자리대죠. 그리고 기술적인 반등 나오게 되면 23,000원대입니다. 23,000원에서 24,000원 사이 언저리가 될 것 같은데 그 자리대 되면 리스크 관리 하세요. 이거 80% 비중 엄청나게 많습니다. 실적까지 한번, 아니 수급적인 거 한번 볼까요? 수급은 외국인 쪽 매수가 들어왔었는데 지금은 그다지 들어와 주지가 않네요. 일단은 현재가를 보더라도 딱히 지금 수급 상황으로 놓고 봤을 때 외국인 쪽에서 매수를 해주는 그런 부분들은 없는 그런 상황들이네요. 일단은 그러니까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게 되면 조금 리스크 관리 좀 한다라는 점 필히 기억을 하시고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다음 종목은 KC를 매수하셨네요. 1350원. 비중은 40%를 매수를 하셨어요. KEC 1350원. 지금 매수가거든요. 얘가 실적이 나오나요? 한번 보자고요. 일단 실적은 턴어라운드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네요. 그죠? 52억 가까이 일단 영업이익이 났고 당기순이익 한 58억 정도 진행이 되네요. 턴어라운드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네요. 일단 지금 많이 올랐다가 다시 빠지는 그런 모습들인데 조금 더 가져가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네요. 일단 한 1,500원대 후반 정도 때까지, 그 정도 때까지는 조금 더 반등이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조금만 더 보유를 한번 해보시고요. 리스크 관리 자리대 뭐 1,200원 정도로 좀 잡아보셔야 될 것 같네요. 좀 러프하게 좀 잡아드렸는데 1,200원 자리대만 깨지지 않는다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대를 리스크 관리 자리대는 좀 잡아보시고요. 일단 실적이 돌아섰으니까 올해 얼마만큼 더 증가되느냐 그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일단은 뭐 KEC도 반도체 쪽 섹터에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도 나름대로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가져가 보시는 전략을 말씀드릴 테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은 나노스입니다. 21,400원에 15%를 매수를 하셨네요. 나노스 한번 봅시다. 나노스를 좀 보시게 되면 21,400원. 21,400원이면 이거 진짜 꼭지에서 하셨네요. 이거는 뭐 대책은 없죠. 15%. 잠깐만요. 실적 한번 보자고요. 실적은 이제 흑자로 돌아섰고 ROE가 그렇게 썩 좋게 나오진 않았는데 올해는 일단 좋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네요. 일단 나노스 같은 경우 카메라 모듈 IR 필터 요 블루레이 요 얘기인데 지금 많이 올라가고 난 뒤에 조정받았어요. 이거 기다리셨다가 추매 타이밍 좀 잡으세요. 10,000원대 1,500원 요 정도 오게 되면 추매 타이밍 한번 잡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추매를 하는데 제가 권해드리자면 이거 추가 매수를 하는데 지금 15%에서 10% 매수한들 별로 단가는 낮아지진 않을 겁니다. 15%니까 적어도 30% 이상 추가 매수를 하셔야 되거든요.
1,500원 정도? 61선 기준이죠. 그 정도 때 오게 되면 물타기를 좀 과감하게 좀 진행을 한번 해보세요. 한 1,500원 정도가 되게, 여기서 한 30%를 해버리게 되면 평균 단가로만 따지게 되면 14,000원대까지 빠질 거예요. 이 자리대까지 내려올 겁니다. 그러면 손실 없이 빠져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시간은 조금 소요가 되는데 왜 그러냐면 이 카메라 모듈 쪽 같은 경우는 쓰임이 상당히 좀 다양해지고 있어요. 자동차 블랙박스도 들어가죠. 그 다음에 카메라 고화소화가 진행이 된단 말이에요. 그것도 있죠. 그 다음에 의료기기에도 쓴단 말이에요. CCTV에 대한 얘기도 있죠. 카메라 모듈 쪽은 꾸준하게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섹터예요. 다만 이제 이 휴대폰 쪽 사업이 고점을 치고서 꺾이기 시작하면서 같이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인데, 일단 카메라 모듈 쪽은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이 전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점을 좀 생각을 하시고 밀려 내려오게 된다면 과감하게 한번 물타기 전략을 한번 취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UIL이네요. 14,900원. 비중은 20%를 매수를 하셨네요. UIL 14,900원. 일단 조금 비싸게 매수하신 것 같은데 얼추 목표가는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거든요. 자, UIL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휴대폰 부품 섹터예요. 근데 다른 부품주하고는 다르게 실적이 오히려 좀 더 증가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죠. 베트남에 공장도 있고요. 실적은 여전히 좀 좋은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삼성의 전체 약 50% 정도 공급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일단은 요 자리대에서 매물 소화를 진행을 하고 난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의 흐름들이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한 18,000원 정도까지는 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대신에 리스크 관리 자리대를 21선 기준으로 좀 대응을 한번 해보세요. 14,000원 언저리거든요. 요 자리대가. 그럼 전고점 자리대이기도 하고 21선 부근이기도 하거든요. 요 자리대가 깨지면 좀 안 될 것 같아요. 리스크 관리 자리대는 요 정도를 좀 잡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목표가는 여기서 숨고리가 조금 나온 다음에 한 18,000원 정도 좀 보시면 되지 않을까라 좀 판단이 드니까요. 그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블루콤이네요. 13,700원에 비중 5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블루콤 실적이 괜찮게 나왔어요. 웨어러블 기기 잘 나가고 있죠? 실적 한번 보자고요. 실적을 보게 되면 확정치가 나왔어요. 330억대. 재작년 대비해서 100%, 150% 이상 성장을 했죠. 올해 같은 경우도 지금 성장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30% 가까이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주가는 좀 많이 빠졌어요. 주가는 좀 많이 빠져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충분히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요건은 좀 되지 않을까. 14,900원짜리 때 매수를 하셨는데 조금만 더 가져가 보세요. 지금 매물 소화 단계다라고 좀 보여지는데, 일단 한 15,000원대 중후반권까지는 상승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시고 좀 여유 있게 좀 기다려 보시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14,900원짜리 때 깨져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12,000원짜리 때 요 정도를 좀 리스크 관리짜리 때로 좀 잡아 드릴게요. 요것만 지지가 되면 괜찮지 않을까. 그러니까 요 부분들 좀 참고를 하시고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LG 디스플레이네요. 32,500원. 비중 20%를 매수를 하셨어요. LG 디스플레이 한번 볼게요. 32,500원짜리 때에 매수를 하셨어요. 여기에 매수는 좀 잘 하셨네요. 그죠? 잘 하셨는데 문제는 패널이 좀 잘 나가고 있어요. 애플 쪽에 공급을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일단은 그 실적이 괜찮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좀 한 가지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은, 패널 쪽에서는 호황기 닿으면 바로 공급 과잉이기가 바로바로 좀 나오더라고요. 일단은 일정 부분 박스권역? 일단 제 개인적으로는
추가적으로 상승하기에는 조금 버겁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저는 일단 일정한 부분은 좀 챙겨 놓고 나머지만 좀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 점을 좀 생각을 하시고, 목표가는 한 4만원 정도 때까지는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지금 좀 챙겨 놓을 것 같습니다. 일정 부분 챙겨 놓고 나머지만 좀 4만원 때까지 볼 것 같으니까 그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마크로젠이네요. 57,000원. 15%. 마크로젠을 한번 볼게요. 종목 상담을 해드리면서 마크로젠 뭐 공개적으로 좀 사십시오라고 말씀도 좀 드렸던 그런 기업입니다. 목표가는 뭐 앞자리 숫자 바뀔 때 오늘 바뀐 것 같아요. 일단 앞자리 숫자 바뀌었었네요. 65,000원. 목표가는 일단 나왔어요. 나왔는데 그 전에 여기에서 매물수와 정고점에 대한 저항 시도가 나오고 난 이후에 빠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고점 돌파 시도가 나오는데 이렇게 되면 6만원짜리 때 안착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그럼 이렇게 움직이겠죠? 그렇게 된다면 추가적인 상승 시도는 한 65,000원대까지도 상승을 할 수가 있어 보이네요. 57,000원짜리 때 매수를 하셨어요. 너무 비싸게 매수를 하셨어요. 54,500원 기준 가격 잡아놓고 보유 의견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54,500원 깨면 일단 리스크 관리 좀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한 65,000원 정도 때, 그 정도 때까지는 상승 여력은 있으나, 글쎄요, 57,000원 너무 비싸게 샀기 때문에, 일단은, 저라면, 6만원 넘어가는 시점에서 한 5%? 담보성으로 5% 정도는 챙겨 놓고 볼 것 같네요. 일단 실적은 괜찮아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전 좋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적어도 한 7만원대까지는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보셨다면 6만원 넘어서는 선, 정고점 자리대가 일단 1차 저항 자리대예요. 그 정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중장기적으로 봤다라고 하면 7만원대 중후반권역까지는 움직임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을 좀 하고 있으니까 그 점 좀 참고를 하시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이지바이오네요. 6,200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자, 이지바이오 한번 볼게요. 6,200원짜리 때에 매수를 하셨어요. 비중은 좀 없으셨는데 이지바이오가 실적을 보시게 되면 실적이 괜찮게 나왔어요. 올해도 실적은 조금 더 좋아질 것으로 한 30%가량 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작년 대비해서 거의 100% 정도 성장을 했단 말이에요. 일단 괜찮지 않을까. 충분히 이 매수가 위로는 올라가고 7,000원대까지는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한 7,000원 정도 때까지는 보유를 한번 해보시는 전략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리스크 관리자리 때는 뭐 61선 기준으로 대응을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좀 판단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 점 좀 참고를 하시고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다른 종목군들은 많이 올라가는데 내 것만 올라가지 않는다라는 것 때문에 되게 좀 조급함이 생기거나 답답한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횡보는 길고 시세는 짧은 법입니다. 그 점 좀 참고를 하시고 보유 한번 해보세요. 다음은 레드로바네요. 6,690원. 15%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6,690원. 실적 발표를 했나요? 한번 보자고요. 실적 적자 나왔네요. 당기 순이익은 적자 나왔네요. 작년에도 그렇고 적자폭이 조금 커졌고 영업이익 기준으로만 보게 되면 영업이익은 뭐 잘 나왔습니다. 잘 나와줬고 수급은 그다지 썩 좋은 모습들은 아니고요. 많이 빠졌어요. 일단 1,400원대까지 올라갔던 거는 아마도 저기 넛잡 뭐 이런 얘기들 그 전에 뭐 게임 있었나요? 뭐 어떤 거? 글쎄요. 기억은 안 나네요. 일단 지금 자리대에서는 매 거래량이 조금씩 증가되는 그런 모양새가 좀 나오죠. 140만 주 가까이 좀 터졌었고
중국 시장에도 진출을 하고 있고, 그러면 뭐 크게 문제가 될 부분들은 없어 보입니다. 일단은 보유를 해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6,700원짜리 되면 작년 고점권역에서 좀 매수를 하셨는데 이 자리 때는 넘어갈 가능성은 좀 있어 보이네요. 일단은 좀 여유 있게 좀 가져가 보시고요. 일차적으로는 매수가 정도를 저항 자리대로 좀 보셔야 되니까 그 자리대를 1차 저항 자리대 목표가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2차적으로 보게 되면 7,800원? 7,800원에서 8,000원 그 자리대가 다음 저항 라인대가 되겠네요. 그럼 그 자리대를 2차 목표가로 잡아놓고 보시면 괜찮을 것 같네요. 일단은 정배열 초입이에요. 정배열 초입이기 때문에 거래량 터져야 되거든요. 근데 거래량 슬슬 증가되는 그런 모양새가 좀 나오니까 부정적으로 보실 이유는 없을 것 같네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상담은 여기에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고요. 마지막 잔소리 시간입니다. 순환매요, 순환매. 여전히 순환매가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많이 올랐던 종목군들은 쉬어가고 있고, 쉬었던 종목군들은 다시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들은 당분간 좀 지속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바이오 쪽 섹터가 괜찮게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그러면서 지금 뭐 전날 같은 경우 사물인터넷 쪽 다시 움직였고 오늘 쉬어가고 있고 계속 순환매 돌아다닌다라는 거. 그리고 대형 섹터는 먹을 폭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형 섹터로 너무 집중하는 전략은 그렇게 썩 좋지가 않아 보입니다. 그 점 참고를 하시고요. 그리고 강연회가 있습니다. 내일입니다. 정예사단이 함께 출격을 하죠. 이부 내일이죠. 토요일 오후 2시에 진행을 하고요. 장소는요. 동부금융센터입니다. 지하철 2호선이죠. 선능력 1번 출구 나오셔서 쭉 올라오시게 되면 포스코 빌딩 옆에 있습니다. 옆 건물에 동부금융센터 지하 2층에서 진행을 하고요. 참가비는 무료고요. 문의는 1577-7451번으로 문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급방은 이제 마무리가 됐죠. 이제 공급방은 진행을 하지가 않는데 마지막으로 일요일날 저녁 때 공급방을 좀 진행을 할 겁니다. 시장에 대한 전략이나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많이들 참여해 주시고요. 자, 오늘 저는 여기서 물러나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 월요일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